베트남 투자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지요. 코엑스에서 2019 부동산 엑스포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스가 정말 많았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세미나 현장에서 많이 나온 질문들을 중심으로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경제TV KB나 비즈센터 이윤길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무래도 국내 투자처가 좀 마땅하지 않다 네. 보니까 해외 부동산 투자 쪽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그 열기가 느껴졌다고 하는데, 자, 오늘은 많이 나온 질문 중에서 5개만 추려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베트남 아파트 투자가 가능합니까? 외국인 소유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 단연 많았죠? 네. 네. 계속 답변을 드리는데도 계속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외국인 개인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고 또 소유도 가능합니다. 아직 토지는 외국인 개인 명의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등 신규 개발 프로젝트 분양 물량 중에서 30%는 외국인이 분양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후에 사고팔고 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매수 후에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거기 직접 거주할 수도 있고요. 향후 시세 차익을 낸 뒤에 팔 수도 있고 또 현지 세금을 낸 다음에 적법하게 국내로 차익을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국내 투자자들이 하노이, 호지민 신규 아파트에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법하게 은행을 통해서 나간 투자금은 적법하게 은행을 통해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지만 불법이나 편법으로 나간 자금은 적법하게 은행으로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장 네.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서 1년 동안 도대체 네. 얼마나 올랐는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 전에 비해서 시세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국내 분들이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한 1년 전부터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질문들이 1년 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올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사실 도시 지역별, 상품별로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서울하고 뭐 지방하고 다르고 서울도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최근 그 호지민과 하노이 출장을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 현장 점검을 한 것을 토대로 30평대 도심의 대표 아파트 상품을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 호지민시의 대표 아파트는 1년 전에 비해서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수도인 하노이 도심 분양권은 약 5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분양가 대비 1년 만에 약 15에서 20% 정도 오른 셈인데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사실 계약금만 낸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로만 따지면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본 것도 있습니다. 네. 현재 분양권이나 신규 입주 아파트 좋은 상품의 경우는 1년 전에 비해서 이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네. 현재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또 1년 전에 비해서 전혀 오르지 않은 아파트 상품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따라서 이게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1년 전에 비해서 뭐 크게 오른 곳도 있지만 별 변화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지금 투자하기에 좀 늦은 것이 아닌지 이런 질문도 있었죠? 네. 네. 뭐 가격이 올랐다니까 지금 그렇죠. 가기엔 아까운 느낌도 들고 해서 그런데 답은 전혀 늦지가 않았습니다. 네. 아직도 선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가격 상승이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과 비교를 해본다면 한국의 과거 1980년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올해를 기점으로 보면 약 40년간 아파트 부동산 시세가 계속 상승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제 위기를 맞은 때에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장기 추세로 볼 때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베트남이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인구 증가가 계속된다고 볼 때 한국의 성장 궤도를 그리면서 따라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베트남 부동산 시장도 물리적으로 그냥 단순 비교하면은 약 40년 정도 상승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제 한국 시장과는 같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장기간 상승세를 유지하는 거는 예측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5년에서 10년간은 계속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승 지속 추세를 볼 때 초기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단연 투자를 생각할 때 뭐 세금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금 관련 문의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양도세나 보유세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세금 관련이 중요한데요. 네. 부동산 세금 관련은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간단하고 또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보유세, 재산세가 없습니다. 거래세 개념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분양받는다고 보면 한국과 달리 취득세는 없습니다. 소유권 등기 시 분양가액에 대해 0.5%의 등록세만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가액의 약 10%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한국의 잔기 수성 충당료 같은 유지 보수비를 분양가 2% 정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가세와 유지 보수비는 대개 분양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아파트 분양가의 약 12.5%의 부대 비용이 매수 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익을 본 다음에 팔 때는 어떻게 되냐? 매도 시 양도세는 매매 신고가액의 2%를 내야 됩니다. 거래세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산 아파트가 2억 원이 돼가지고 2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2억 원 가격에 대한 2%인 40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한국 거주자가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낸 다음에 한국의 차익을 이제 송금할 때는 한국의 그 양도세법인 양도차익의 6에서 40%를 이제 납부해야 되는데 베트남에서 기납부한 양도세 2%는 차감 공제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세 차익을 내고 한국으로 갖고 와도 그렇게 과도한 세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베트남 투자 관련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베트남 투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 쪽 투자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좀 높아지는 걸 실감하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캄보디아 쪽도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인도차이나 반도 쪽에 투자 열기가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베트남과 함께 캄보디아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약 7%대의 경제 성장률을 최근 몇 년간 계속하고 있고요.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푸놈펜을 보면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푸놈펜에 최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보다 또 장점이 한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파트 영구 소유권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50년 해서 약 100년간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영구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달러를 기반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 리스크가 적은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개발과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현지 엑스포에서 나온 질문들 중심으로 오늘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네. 베트남, 캄보디아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 밖에도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까? 네. 해외 부동산은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시세 차익, 투자 수익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거에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안전성. 왜냐하면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취득이나 매매 거래를 할 때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KB나 비즈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 열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저희 센터 차원에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 안내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태국의 부동산 투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곧 이어서 미얀마,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의 부동산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KB나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좋은 해외 부동산 상품에 대한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현장 세미나, 또 현지 또 투어 프로그램도 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여러 궁금한 점들 오늘 풀어드렸습니다. KB나 센터 유은길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